QLD랑 TQQQ로 1억 굴리실 거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루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더 똑똑한 분석보다, 더 강한 멘탈보다 더 중요한 건 계좌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레버리지는 실력 싸움이 아니라 습관 싸움이고, 습관은 규칙으로 만들면 됩니다. 1억이 생기면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돈이 커졌으니까 수익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은 돈이 커질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금액이 커지니까 잠을 못 자고 손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에서 그 손은 거의 항상 손실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을 무조건 4칸으로 쪼갭니다. QLD 4천만원, SSO 1,500만원, USD 1,500만원, SGOV 또는 달러 3천만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SGOV 3천만원입니다. 이건 수익률을 포기하는 돈이 아니라 수익률을 만드는 돈입니다. QLD와 TQQQ는 하락장에서 산 물량이 계좌를 바꿉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못 잡습니다. 기회를 못 잡으면 레버리지는 그냥 멘탈 고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계좌를 어떻게 굴리는지 날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 세팅. 1억이 생긴 날 바로 전부 사지 마십시오. 시작부터 풀매수는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시작은 반만 넣고 반은 대기시킵니다. QLD 4천만원 중 2천만원 1차 매수, SSO 1,500만원 중 750만원 1차 매수, USD 1,500만원 중 750만원 1차 매수, SGOV 또는 달러 3천만원은 그대로 보관. 그리고 남아있는 QLD 2,000, SSO 750, USD 750은 현금으로 대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시장이 바로 올라가면 그래도 절반은 타고 갑니다. 시장이 내려가면 대기 자금이 진짜 무기 역할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계좌가 멈추지 않습니다. 계좌가 멈추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추격 매수로 이어집니다. 이걸 차단하는 게 첫날 세팅입니다. 둘째 주 루틴. 매일 차트 오래 볼 필요 없습니다. 레버리지 하는 사람은 차트 많이 보면 오히려 망합니다. 딱 3가지만 봅니다. QQQ, SPY, SOXX 또는 반도체 지수. 그리고 체크 기준은 단순하게 합니다. 기준선 하나만 정하십시오. 21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21선은 단기 추세의 온도계입니다. 추세가 살아있으면 21선 위에서 버팁니다. 추세가 식기 시작하면 21선을 흔듭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돈 되는 구간이 바로 21선 아래로 쏟아질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매수 기준은 본주로 잡고 실제 매수는 레버리지로 합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QLD, TQQQ 매수 트리거가 켜지는 겁니다. TQQQ 차트로 기준 잡지 마십시오. TQQQ는 노이즈가 너무 커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제 하락 단계별로 실제 매수 금액을 정해드리겠습니다. SGOV 3천만원을 세 덩어리로 나누십시오. A 1,000만원, B 1,000만원, C 1,000만원. 그리고 대기 자금도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QLD 대기 2천만원은 700, 700, 600. SSO 대기 750만원은 250, 250, 250. USD 대기 750만원은 250, 250, 250. 이렇게 쪼개두면 하락장에서도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디테일입니다. 하락 1단계 흔들림.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고 하루 이틀 흔들립니다. 뉴스에서 불안한 얘기가 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2가지를 합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겁나서 한 번에 다 사버립니다. 둘 다 망합니다. 2단계에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QLD를 아주 조금 더 삽니다. 대기자금 QLD 700만원을 투입합니다. SSO 250만원도 같이 투입합니다. USD는 아직 건드리지 않습니다. TQQQ도 아직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2단계는 하락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때 TQQQ를 쓰면 대부분 물립니다. 레버리지는 초입에서 쓰면 돈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삽니다. 하락 2단계 공포. QQQ가 21선 아래에서 며칠 더 눌리고 SPY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좌가 빨갛게 변합니다. 댓글에 이제 끝났다, 경기 침체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단계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TQQQ를 조건부로 씁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합니다. 2단계 투입은 이렇게 합니다. SGOV A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500만원을 QLD 350, TQQQ 150으로 나눕니다. 대기자금 QLD 700만원도 같이 투입합니다. SSO 대기 250만원도 같이 투입합니다.
USD는 아직 250만원만 아주 소량 투입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TQQQ는 전체 투입금의 30%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포 구간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서입니다. 그럼에도 30%를 넣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계좌 회복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락 3단계, 패닉. 2단계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면 계좌가 진짜 심하게 흔들립니다. 주변에서 주식 그만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인도 손이 떨립니다. 이때 현금이 있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때 현금이 없으면 인생이 꼬입니다. 패닉 구간 기준을 하나 정하십시오. QQQ가 51선 근처까지 빠지거나 일주일 내에 급락이 연속으로 나오거나 시장 전체가 공포지수처럼 굳는 느낌이 올 때입니다. 이때는 SJOV B1000만원을 씁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 700만원만 먼저 씁니다. 그리고 비율은 QLD 420, TQQQ 280. 여기서는 TQQQ 비중을 40%까지 올려도 됩니다. 2단계는 반등이 나올 때가 많고 반등이 나올 때 TQQQ가 계좌를 끌어올립니다. SSO 대기 250만원을 추가로 넣습니다. USD도 250만원을 추가로 넣습니다. 반도체는 패닉 구간에서 가장 크게 얻어맞고 그때 들어간 물량이 나중에 미친듯이 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USD는 250씩만, 한 번에 750을 다 넣지 마십시오. 반도체는 바닥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 4단계 더 내려가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멘탈이 부서집니다. 패닉까지 왔는데 더 내려가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C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SJOV C 1000만원은 마지막 총알입니다. 이건 진짜 깊은 하락에서만 씁니다. 기준은 QQQ가 201선을 위협하거나 시장에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비율을 다시 보수적으로 바꿉니다. QLD 700, TQQQ 300. 왜냐하면 깊은 하락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더 커지고 TQQQ가 계좌를 찢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매수 파트입니다. 이 정도 디테일이 있어야 하락장에서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손이 멈춥니다. 손이 멈추면 기회가 끝납니다. 이제 매도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버리지에서 매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매도 기준이 없으면 수익이 나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수익이 나면 더 욕심내서 비중을 늘리고 결국 한 번에 무너집니다. 매도는 딱 이 방식으로 하십시오. 무분 매도. 그리고 매도한 돈의 절반은 SJOV로 복귀. 나머지 절반은 현금 대기. 매도 트리거는 이렇게 정합니다. QQQ가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급등으로 21선에서 너무 멀어졌거나 며칠 연속 상승으로 과열 느낌이 났을 때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 QLD와 TQQQ를 섞어서 매수했고 반등으로 계좌가 빠르게 회복됐다고 치겠습니다. 이때 수익이 났다고 기분 좋아서 계속 들고 가면 다음 조정에서 다시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TQQQ 보유분의 30%를 먼저 매도합니다. QLD도 10%에서 20% 정도를 매도합니다. SSO와 USD는 더 천천히 줄입니다. 그리고 매도한 금액의 절반을 SJOV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다음 하락장의 탄약이 됩니다. 이 루프가 돌면 계좌가 점점 커집니다. 왜 TQQQ를 먼저 줄이느냐? TQQQ는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꺾일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수익을 지키려면 TQQQ부터 줄여야 합니다. QLD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중심으로 유지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답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비싼데 시작해도 되나요? 그래서 반만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이 비싸면 남은 절반으로 평균을 맞춥니다. 시장이 싸지면 남은 절반으로 싸게 삽니다. 어느 쪽이든 계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TQQQ는 아예 안 사면 안 되나요? 됩니다. 본인이 변동성을 감당 못하면 안 쓰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조건부로만 소량 쓰면 수익률은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그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SJOV 대신 달러만 들고 있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달러는 환율 변동이 있고 SJOV는 수익률이 안정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SJOV가 더 루틴에 맞습니다. 달러는 분할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바로 쓰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USD는 꼭 필요한가요? 꼭은 아닙니다. 다만 공격형에서 폭발력이 필요하면 들어갑니다. 대신 비중은 절대 키우지 마십시오. 1500이 상한입니다. 반도체는 욕심내면 계좌가 닫힙니다.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QLD로 기본을 깔고 TQQQ는 하락장에서만 텁으로 쓰고 수익이 나면 일부를 현금과 SJOV로 되돌려서 다음 하락 때 더 싸게 더 크게 사는 구조를 만든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1억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 없이 풀매수하면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조정 오면 무너지고 결국 계좌는 남아도 본인이 남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1억을 4칸으로 나누기, 시작은 절반만 들어가기, 하락장 매수는 단계별로 금액을 미리 정해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계좌는 자존심으로 굴리면 바로 망합니다. 시장 앞에서 자존심은 돈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규칙으로만 굴리십시오. 규칙이 있으면 흔들려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면 결국 이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